오늘은 서법 이론 특강 1-2를 하겠습니다. 글씨도 숨을 쉬어야 한다. 글씨가 살아있는 글씨를 쓰지 못하면은 그거는 죽은 글씨라고 그러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죽은 글씨라고 그러긴 글씨를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글씨의 숨이 뭐냐? 숨 쉬는 요체는 3절입니다. 3절을 어떻게 하느냐,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글씨가 살아있다 단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이쁜 것은 추함만 갖지 못하다는 서법 이론에 있습니다. 글씨는 너무 이뻐도 실증이 그냥 나지만 또 보면 볼수록 글씨에 맛이 나는 그런 글씨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소위 살아있는 글씨라고 할 수가 있죠. 지나친 기교를 글씨에 쓰면은 밉게 되기 때문에 금방 실증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절은 숨쉬는 기관이다. 절이야말로 입과 코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절차고와 추액사는 3절의 대명사이며 3절법의 최상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글씨를 어느 정도 3절이 되면은 암중취세라고 해서 암암리의 세를 모아서 원윤 풍만해지게 된다. 원필과 윤택하고 풍만해지는 글씨를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기초를 튼튼하게 한 것은 자연스럽게 극치의 변화를 스스로 발생시킴으로써 좋은 글씨, 소위 생명 있는 글씨를 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위 고를 감추고, 고를 감춘다는 건 장골이죠. 감추고, 폭은 근력을, 지금 말하자면 근육을 안아서 그 안에 포괄해서 혼후 포만한, 그 후박하고 포만한 것으로 표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외로 한자를 생활문자로 쓰는 중국은 평소에 가는 붓으로 쓰는 필경문화로 발전되면서 3절이 오히려 소멸되어 근래 가는 붓으로 큰 글씨를 쓰는 것을 보면은 회그 평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판자를 끌고 나가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법 이론에 보면은 평타 이과즉 평타로 송판을 끌고 나간즉 의사가 천박해진다 이렇게 이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는 진짜 기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서학자는 능숙 이후에 기라고 능히 숙련을 한 이후에는 자연 기이함이 발생합니다. 기이함이 발생해서 좋은 글씨를 쓸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붓에 보면은 붓 터럭이 전체인데 요 끝이 바로 필첨이에요. 필첨이고 요 부분이 요 반으로 딱 접은 게 요게 부호입니다. 요게 부호예요. 요 반으로 접어서 여기가 소위 이거의 반이 필심입니다. 필심. 여기가 필심이에요. 그래서 붓을 글씨를 쓰면은 보통 필심과 부호 사이에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심과 부호 사이에서 쓰되 이것이 계속 여기에서 누워서 부호하고 바닥에 누워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소위 평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절을 하게 되는데 3절이 뭐냐면은 번등길에 소위 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면은 여기 나갔을 때 부호가 여기 부호가 이렇게 나갔을 때 부호가 다 있는 겁니다. 부호가 돼 있으면 이대로 끌고 나가면 송판이 되죠. 다시 들어줍니다. 또 나가서 또 부호가 되죠. 여기 또 들어줘요. 또 나갑니다. 들어줘. 또 나가요. 들어줘. 그래서 여기가 소위 3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위 육혈이라고 그러죠.
삼절이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 이렇게 나가다가 자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매드가 되죠. 이렇게. 예. 왜냐하면 붓끝은 들질 않아요. 필첨과 필심이 서지는 겁니다.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붓을 세웠다 나가기 때문에 역시 필첨이 고루 중심선으로 지금 회거 중심선으로 나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거 중심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붓을 3절을 들어가서 하고 또 세우고 하고 이럴 때 이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붓대롱을 보십시오. 붓은 자 이렇게 하고 붓대롱 끝은 오른쪽으로 쉬면서 반대로 붓의 첨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세워지는데 들지는 말고 세워진 상태에서 다시 안이 되는 거예요. 눌려서 나갑니다. 또 들고 이것을 소위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안 동작. 제안 동작이라 그런 겁니다. 이 제안 동작이 소위 하기 위해서 해주는 형용사 소위 이것이 번등기례라고 하는 거예요. 번등기례. 이게 그래서 붓을 꼿꼿이 들고 그냥 나가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글씨 쓰는 거 보면 어떤 사람들 쓰는 거 보면 이렇게 해놓고 3절 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따지고 보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 3절이 10%밖에 못한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자, 붓대롱의 끝은 오른쪽으로 가고 붓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눌려 안. 또 이렇게. 이게 제예요. 제 동작인데 제 동작을 하면 붓이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죠. 붓대롱이. 그럼 다시 안, 안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3절이에요. 3절을 그래서 정확히 아는 거니. 자, 위에서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이게 붓대롱이 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붓끝이. 자, 이렇게. 이게 들어주는 게 제예요. 안. 소위 이걸 하기 위해서 번등기례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위에서 누웠다가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이게 번등기례. 한문으로 말하자면 그걸 번등기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3절을 글씨를 우리가 전서는 100%가 원필이고 3절이 원필을 하기 위한 동작이에요. 3절이 100%가 원필이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모나고 각을 치고 꺾어 들어가고 또 해서나 예서에 처음 들어갈 때 그 소위 뭐냐면은 방필이 되는데 그 방필은 소위 각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필이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냐 측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러서 측필이라고 그럽니다. 측필. 그래서 소위 절을 할 때 방향 전환을 할 때는 측이 되는 거죠. 측. 예.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이게 붓이 이게 들어가도 이렇게 붓끝이 이러면 이렇게 붓끝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평포예요. 평포. 퍼지는 거예요. 근데 평포로 이게 어떤 서예를 하시는 분들은 평포를 끝까지 내긋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건 평포가 아니죠. 송판떼기죠. 이렇게. 이러면 송판떼기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 자, 이렇게 평포가 됐죠. 이러면 여기에서 다시 모아서 붓끝이, 예. 골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골을 세워줘야 되죠. 그래서 골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세워서. 그래서 원위치 되는 겁니다. 이래서 나가는 건 진행은 역시 3절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분이 쓰는 거 보니 그래 평포까지는 얘기를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가면 이건 송파떼기 끌고 나가는 거지. 의미 없어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평포가 돼서 나오면 여기서
휘어져서 송편이 이제 휘어졌으면 바로 세워서 바로 중궁을 해야 돼요. 중궁. 응? 중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봉이 되는 거예요. 봉이. 예? 봉이 중궁으로 돼가지고 소위 이 복판으로 중심을 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렇게 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세우고 들어오면 또 세우고. 그래서 번든 길에 소위 제한 동작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위 이 평타를 끌고 나가면은 여기도 서법에도 있지만은 평타 이과즈 의사가 천박해진다. 글씨도 천박해지고 뜻도 천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서학자는 능숙 이후에 기라 능이 익힌 이후에는 자연적으로 글씨를 잘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